안녕하세요. 8월 20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케빈 데 브라이너는 3개월 결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릎 인대 부상이며 과거 2년 전 에버튼전에서 당했던 부상과 같은 부위라고 합니다. 수술은 하지 않을 것이며 3개월 아웃은 확정이라고 하네요. 저번에 제가 봤던 뉴스는 수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수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 뉴스 보니까 수술 안 한대요.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재활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명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시는 제외가 되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 아들인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밀란으로 새롭게 이적한 어린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또한 이번에 발탁이 되면서 조금 명단이 바뀌었고, 메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연말 정도까지는 조금 팀에 집중하고 좀 쉬고 싶다라는 피력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메시는 이번 연도 평가전에서는 아마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메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마르가 대표팀에 있기 때문에 갈 줄 알았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빨리 상황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는 당분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죠. 메시 없을 때 워낙 성적 안 좋았으니까 또 없을 때, 자신들이 기본 선수들로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가져갈 것인지, 그 대책을 세울 것인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 파르마가 아스날과 로마에서 뛰었었던 제르비뉴 영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하며 등번호는 27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제르비뉴 제빡이 오랜만인데 모자도 있네? 저 있고 신기하구만. 파르마 유니폼 이쁘다. 저 A홈 없었으면 진짜 정말 좋았을 텐데. 제르비뉴가 다시금 이탈리아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안 좋았어요. 중국에서는 평가도 안 좋았고 행실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죠.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똑같더라고. 외모는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좀 살짝 살이 부른 것 같긴 한데 몸 맘들면 이제 또 금방 빠지니까. 이거 서드 유니폼인가 보다. 검은색 색감을 익혀보니까 좀 다르네, 봤던 거랑은. 아스날이 오스피나를 나폴리로 임대를 보내면서 나폴리가 오스피나 임대 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1년 임대라고 하고요. 완전 이적 옵션이 붙어 있는 거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나폴리 잘하면 곧 가겠죠. 네. 오스피나가 아스날에서 나폴리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가 발렌시아로부터 시모네 자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와 완전 이적 의무 옵션이 붙어있는 계약이라고 하며 임대료가 200만 유로 25억이고 완전 이적 이적료는 1200만 유로 155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 이적을 체결할 시에는 토리노하고 5년 자동 계약이 된다라고 해요. 네. 얼마 전까지 발렌시아 출정식 경기까지 나와가지고 자자가 함께 하나 했었는데 떠나네요. 이강인이랑 좀 친해 보여가지고 재밌었는데 자자가 토리노로 가게 되었고, 토리노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꽤 공격 자원이 많아지네. 어차피 벨로띠가 가장 퍼스트로 뛰긴 하겠지만 자자도 저번 시즌 잘했으니까. 저번 시즌? 저번 시즌 전반기? 이렇게? 아스날의 에메리 감독은 인터뷰에서 외질 또한 경기 중에 무조건 수비 참여를 시킬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외질은 아스날 개막전인 맨시티와 어제 열렸었던 첼시와의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에메리에게 외질의 수비 의무에 관해서 묻자 그가 말하길 공격하는 순간과 수비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각각의 순간에 헌신을 해야 되며 전 그것을 필드 플레이어 모두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외질의 포지션은 커리어 내내 10번으로 플레이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가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그조차 수비할 때는 모든 선수가 수비를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외질도 인지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언은 외질의 어제 좋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맨시티와의 개막 경기에서도 좋지 않았던 모습 그 부분에서 외질이 수비 가담이 없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가담이 없다 보니 헐렁했던 이 수비진에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한 모습을 외질한테 덤탱이 씌우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어떻게 되는 거냐 외질이 그냥 공격에만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수비 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에메리 감독은 수비 가담을 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외질도 그거에 따라서 잘 이행해서 하겠죠. 네. 루마니아 클루지는 줄리우 밥티스타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일부 리그 클럽이며 계약 기간은 비공개라고 해요. 밥티스타는 또 아스날도 있었고 밥장군 오랜만이네. 외모는 그냥 여전하네요. 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루마니아 명문이에요. 클루지는 사실 뭐 위닝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유로파 리그나 챔피언스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엠블럼에 대해서. 잘 지내나? 밥티스타. 진짜 이름도 오랜만에 불러본다. 그 브라질 애들 중에 좀 이렇게 등치 좋고 하던 공격 자원들 있잖아. 아드리아노 같은 애들. 헐크 같은 애들. 보면은 브라질의 막 호리호리한 스타일도 많지만 저렇게 막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막 유럽 스타일 잘 맞는 스타일도 항상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 보였죠. 밥티스타도. 밥티스타 다음에 이제 헐크라고 봐야겠지. 헐크 다음은 모르겠네. 요즘 어떤 선수가 있는지. 바르셀로나는 한국 기업인 SK 루브리컨츠와 아시아 지역 스폰서십을 체결했습니다. 3년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하고요. 바르셀로나 클럽 최초로 한국 기업과 스폰서십을 맺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한테는 한국에서를 안 하고 중국에서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담당해서 아시아 지역 스폰서십이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언급도 되고, 네. 중국에서 기사도 나고, 오히려 한국에는 기사가 안 났어요. 네, 이 기사가. 여튼간에 바르셀로나가 이 한국 기업인 SK 루브리컨츠와 계약을 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사리는 아스날과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조르지뉴를 언급을 했습니다. 첼시와 아스날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를 수상한 조르지뉴는 이날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91.9%, 총 99회 패스로 경기 내 최다 패스를 기록했고, 이에 관해 사리가 조르지뉴에 대해서 말하길 제가 첼시에 부임하고 나서 현재는 자신의 내 색깔을 입혀가는 초기 단계인데 이런 초기 단계에서 승점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승점 3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였고 우리는 75분간 매우 잘 플레이했지만 15분 정도는 정말 끔찍했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15분간 선수들이 이제 간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었고 루즈볼을 커버하지 못했으며 팀으로서 압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을 상대로 2대2 상황에서 선수들이 매우 잘해줬고 후반전엔 멘탈적으로도 잘 부여잡은 것이 그리고 조르지뉴가 미들 자원에서 중원에서 선수들에게 개인 라인을 지시해주고 미드필더부터 차근차근 잘 조여져 들어갔던 것이 그 결과가 역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조르지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조르지뉴 자체가 팀의 적응기도 없이 바로 지금 개막 경기와 두 번째 경기 다 뛰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 조르지뉴 또한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즐거웠다, 이겨서 좋았다, 홈 경기 재밌었다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1골 1 넣으시니까 알론소도 그 역전골이니까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지 않을까 했는데 경기력으로 그리고 경기 봤을 때 기여도가 조르지뉴가 더 좋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르지뉴가 이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필리페 루이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파리와 협상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브에 따르면 필리페 루이즈가 파리로부터 3년 계약을 제시받은 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클럽과 파리가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구단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꼬마는 시메오네 감독이 루이즈가 잔류하기를 바라고 있고, 루이즈가 슈퍼컵을 벤치에서 시작을 한 것, 그리고 아마 자신이 이번 시즌 구상에서 퍼스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루이즈가 좀 의식을 했나봐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제 파리로 이적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결정의 무게를 더하게 되면서 현재는 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에게 직접 이적 허용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루이즈 나이도 있는데 3년 계약을 꼬마가 한다면 꼬마는 또다시 놓친 애들 모여가지고 또 그렇게 되겠네. 물론 젊은 선수 많지만 풀백에서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갈까? 루이즈가 이제는 아닐텐데, 예전에 과거 루이즈가 아닐텐데 3년 계획 해줄 만큼 아닌 것 같은데. 네, 여튼간에 파리가 이 선수를 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네이마르가 원하는 거 아니냐, 네이마르가 또 브라질 선수 발에서 데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일단 그건 가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팩트는 루이즈가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퍼스트가 밀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팀을 떠나서 파리로 가고 싶어한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제이미 바디는 3경기 징계로 리버풀 경기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수년간 리버풀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9월 1일 예정되어 있던 리버풀의 레스터 원정에서는 바디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제이미 바디는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으며 이것은 3경기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클로드 피엘 감독은 바디가 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뜻은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바디는 클롭과 리버풀을 만나서 총 5번을 만났는데 리버풀을 상대로 5번 만나 7골을 득점했지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제이미 바디는 출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디가 이날 경기 뭐 다이렉트 퇴장 당할 만한 반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다이렉트 퇴장 받으면 3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레스터에게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겠죠. 물론 이날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승리는 가져갔지만 바디가 재계약을 하고 나서 상황이 조금 탐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한 레스터도 지금 토트넘에게 맨유에게 이제 개막 경기를 패하고 나서 다음 경기인 울버햄튼을 이겼는데 바디 없이 3경기를 치러야 하는 것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튼간에 바디에 좀 축구 선수답지 못한 반칙이었죠. 네. 이하나 추가 가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하나 추가 가겠죠? 첼시의 코바치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레알에서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은 자기를 원하는 팀으로 찾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첼시와 감독 쌀이었으며 이번 경기에 뛴 30분 동안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마드리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을 원하는 클럽과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 밑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클럽이 첼시였고 그런 믿음이 지금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아스날 승리로 정말로 기분이 좋고 이런 기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첼시를 선택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음을 즐거워했더라고 합니다. 뭐 뒤에서 보면 사실 아자는 헷갈려가지고 몇 번 맞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코바치치가 30분 정도 뛰었다고 하지만 30분 동안 자기 능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뭐 조금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대우를 현지에서나 한국에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두 번째 경기 나와가지고 이 정도 해준 거, 네. 연결을 잘 해주더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어떠한 조직력이 없어도 이 눈치껏 잘 물 흘러가듯, 네,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좀 더 선발로 나와서 뛰는 것도 보고 싶고, 네, 궁금하더라고요. 잘했어. 네,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국대에서도 못 나왔으니까. 국대에서도 이제 모드리치하고 라키티치가 있으니까 국대에서도 밀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볼 수 있나. 코바치치 뭐 진짜 유망주였는데, 인터밀란 있을 때부터. 근데 레알 가서도 뛰긴 뛰지만 너무 많이 못 뛰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유지하고 있나 했었는데, 네, 잘 하더라고요.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였으니까 즐거웠어요.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새 구장을 사용하기까지 6개월 이상 지연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공식적으로 10월 6일까지 웸블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컨펌을 했지만, 하지만 토트넘이 11월 중순까지 웸블리를 쓸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졌고, 이는 안전 시스템을 포함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몇몇의 시스템이 누락이 되거나 미완성된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월달까지 지연이 될 수가 있고, 현재 토트넘 구장에 이미 건설에 사용된 금액만 해도 10억 파운드, 1조 4,300억이 넘어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출이 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출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이는 이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또다시 새로운 선수 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안전 문제도 있고, 건설에 이게 사실 뭐 건물 지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건물을 안 잡아서 모르겠지만 부가적인 뭐 금액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건물은, 그리고 이게 건물이 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유지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커도 유지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유지를, 경기장 유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추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곱절로 뭐 돈이 더 드는 거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선수 영입이 안 되면은 겨울에 지나면 이제 그때는 정말 토너먼트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뭐 FA컵, 그 다음에 뭐 리그컵, 챔피언스 리그, 리그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토트넘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도 사진을 죄송해요. 이게 사진을 제가 큰 걸 준비했는데 막상 보니까 작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모자이크 같네.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의 루디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루디는 뮌헨의 새로운 감독인 코바치 감독 계획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포칼 1라운드에서부터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행선지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행선지로는 라이프치히로 갈 경우에는 현 감독인 랄프 낭닉과 다음 시즌 감독인 율리안 나겔스만이 그를 매우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에서는 연봉 500만 유로 65억으로 그를 유혹 중에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 있는 구단은 샬케 공사. 저번 시즌 분데스리가 준우승을 차지한 샬케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라이프치히와 다른 부분이죠. 샬케 감독인 테데스코는 그의 영입을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것이 열려있고 그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루디의 이적료로 1,500만 유로 195억에 책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해요. 오늘은 사실 주말이고 기사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팟빵, 팟빵을 검색하시면 조던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뭐 운전하실 때, 운동하실 때, 걸으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게 팟빵에도 네, 이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팟빵 같은 경우는 이 와이파이가 켜진 데서 다운을 받으시고 나중에 끄신 다음에 다운받은 걸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팟빵을 이용하신 분들은 팟빵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주시고 청취해주시고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 유튜브에서도 조던 검색하시면 영상과 그 다음에 유튜브만에 따로 이제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 뉴스나 아니면 따로 이제 기사를 정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군면제 같은 부분,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해야 군대 관련돼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제 군대를 언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릴 거니까 네, 유튜브에는 유튜브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똑같이 카카오TV와 그 다음에 네이버 TV캐스트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의 편하신 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원래 축구 뉴스를 좀 올리는 게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주말에는 최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 한 번 정도는 오늘처럼 잠깐이라도 축구 뉴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놓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